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본 논문은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 운동 발달에 관한 KDST의 타당성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언어치료연구 제29번 1호,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황영진, 이은경 두 연구자의 원조 논문입니다. KDST, 즉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본 논문은 바로 그 연구를 통해서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언어 이 세 영역을 중심으로 KDST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해보는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 논문은 먼저 목적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KDST의 운동 부분, 언어 발달 영역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발달장애 아동 58명을 대상으로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타당도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신뢰도는 0.96에서 0.98로 매우 높았고, 모든 문항의 요구 거량이 0.40을 초과했으며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모형 적합도는 부분적으로만 확보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별 문항은 적절했지만 6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만 연구한 탓에 전체 모형 타당도에는 제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연구 논문의 백그라운드를 봐보겠습니다. 국내 발달장애 아동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2005년도에는 7만 명 정도에서 2015년도에는 13만 명 이상으로 약 1.5배 이상 늘었고, 전체 장애인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7.7%에서 8.5%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대된 것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지적장애나 자폐, 뇌성마비의 진단이 정확하고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단 시점입니다. 조기 발견이 조기 중재로 이루어져서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평균 진단 연령은 만 3세 이후로 이상적인 시점보다는 상당히 늦습니다. 바로 이 점이 조기 선별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얼리 스크리닝, 얼리 디텍션과 스크리닝 사이의 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어스와 동료들이 2019년 연구에 따르면은 발달장애를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생후 14에서 16개월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실제 진단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평균 연령은 만 3세, 즉 36개월 이후입니다. 더욱 상당수 아동들은 스쿨에이지, 즉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도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저자들은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 체계와 검사 도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상적 진단 시점과 실제 진단 시점 사이의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 논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또는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 논문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인 KDS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DST는 현재 개인소아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도구인데요. KDST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도부터 도입한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입니다. 이것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현재는 바뀌었죠. 태어나서 1개월부터 하고 있지만 발달검사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 20개의 원령 구간에 걸쳐서 아동의 발달 속도 차이를 분석을 합니다. 검사는 대근육,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서는 정밀평가를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 논문은 이 6개 영역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 아동이 특히 어려움을 보이는 대근육과 소근육, 언어 이 세 영역에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KDST는 1차 선별 목적으로만 개발돼서 장애를 분류하는 데 그쳤을 뿐 정작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검사 자체의 타당도는 검증이 된 적이 없습니다. 둘째, 국내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선별 검사 타당도를 확인한 연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일한 선행 타당도 연구, 즉 극소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연구 한 건뿐이었는데, 이런 배경에서 보면 이 연구 목적은 이 오른쪽에서와 같이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근육, 소근육, 언어 세 영역에서 KDST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조기 선별 검사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연구자들의 목적입니다. 연구 방법을 보면 연구 대상은 처음에는 발달장애 아동 62명을 모집을 했지만 검사 문항에 무응답 하거나 부정확한 응답을 보인 4명을 제외하고 최종 58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성별은 남아가 38명으로 65.6%, 여아가 20명으로 34.5%입니다. 장애 유형을 보면 내성마비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 18명, 자폐 15명 순이었습니다. 응답자는 어머니가 56명으로 96.6%를 차지했고 검사는 만 60개월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구 절차와 도구를 봐보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국내 A, B, C 세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검사는 아동의 연령이나 인지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아동을 잘 아는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에 동의한 대상에 한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항은 대근육운동 7문항, 소근육운동 11문항, 언어 10문항으로 총 28문항입니다. 인지와 사회성 영역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KDST 자체의 심리 측정치는 RMSEA에서 .052에서 .097, 알파는 .7 이상,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7에서 .88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연구 방법 중에서 자료 분석을 보면 자료 분석은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빈도 분석을 통해서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즉 성별이나 장애 유형, 그리고 응답자를 파악을 했고, 두 번째로 크롬바 알파를 산출해서 각 발달 영역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증을 했고, 세 번째로 확인적 요인 분석, 즉 CFA를 실시해서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 영역 간 상관관계, 그리고 모형 적합도를 검증을 했습니다. 분석에는 빈도와 신뢰도 산출을 위해서 SPSS 21.0,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해서 아모스 19.0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첫 번째로 신뢰도를 보면은 만 60개월 이상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각 발달 영역의 크롬바 알파를 산출한 결과 대근육 운동은 0.96, 소근육 운동도 0.96, 언어는 0.98로 나타나서 이 일반적으로 크롬바 알파 값이 0.70 이상이면 문항 간에 유의한 신뢰도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세 영역 모두 이 기준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발달 영역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해당 개념을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매우 높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 중 결과 타당도, 그 중에서 문항별로 요인 부하량을 이 저자들은 측정을 했는데요.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대근육 운동 7문항, 소근육 운동 11문항, 언어 10문항, 총 28문항 모두 다중 공산성 0.40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 말은 각 문항이 해당 변수 내에서 양의 부하량을 갖는다는 것이고, 문항들이 의도한 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문항을 보시면 0.70 이상으로 강한 부하량을 보였고, 특히
언어 L45, L47은 0.98에 다다릅니다. 다만 소근육에서 보면 소근육 운동 F54가 0.43, 언어의 L44가 0.46, L52가 0.44로 기준점은 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부하를 보였고, 이 세 문항은 향후에 문항 검토가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 결과로 영역 간의 상관관계와 모형 적합도를 저자들은 연구를 했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0.01 이하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하지만 대근육 운동과 언어, 소근육 운동과 언어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운동 영역 길이는 서로 밀접하게 상관이 되어 있지만 운동 발달이 언어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오른쪽 모형 적합도를 보시면은 AGFI는 1.0으로 양의 모형 적합을 나타냈지만 GFI는 0.43, RMR은 0.11로 각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모형 적합도는 부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검사 문항은 타당하다. KDST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 집단에서도 각 문항이 양의 타당도를 갖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 영역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언어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대근육 운동은 왜냐하면 소근육 운동보다 먼저 발달하고 소근육 운동 발달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두 영역은 검사 항목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그 장애가 고착이 되면서 운동 발달 향상이 언어 발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분적인 모형 적합은 이게 어느 정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KDST는 원래 6개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 연구에서는 3개 영역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 모형 적합도를 설명을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2019년도 연구에서는 6개 영역 전체와 중간검사를 함께 사용을 해보면 양호한 적합도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논문의 결론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언어의 모든 문항이 각 요인 내에서 양의 부하를 보여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둘째, 발달장애 아동의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 발달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세 번째, 그러나 3개 영역만 사용한 조건에서는 발달 선별검사가 그 전체 모형 적합도에 도달하지 못했다. 즉, 문항 하나하나 타당도 근거는 있고 강력하지만 발달장애 집단에서 특화된 전체 모형 수준의 타당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 논문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제안을 보면은 첫 번째로 표본 확대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58명이라는 제한적인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발달장애 아동을 모집해서 타당도 추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6개 영역 전체의 사용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6개 영역 중에서 대소근육, 언어 3개만 모형화를 했기 때문에 후에는 인지사회 자족을 포함한 6개 영역 전체를 사용해서 타당도를 검증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 유형별 비교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자폐, 뇌성마비를 통합해서 분석을 했지만 이들 유형 간에는 발달 양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 차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KDST를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선별 검사로 정착시키기 위한 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제 연구는 이제 발달장애는 아니지만 다문화 아동에 대해서 KDST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순서와 비슷한 대상자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서는 60개월 이상 진단이 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30에서 65개월 사이에
각 연령 구간별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KDST에 대해서 이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KDST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신뢰도 타당도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검사를 추가를 했을 때 다문화 아동들의 그 언어 발달이나 어휘력 발달에 대해서 더 증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지, 결합 모형을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